나도 부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오징어 게임 얘기를 제가 좀 드렸는데, 자, 우리가 투자를 길게 봐야 될까요? 짧게 봐야 될까요? 저는 길게 보시라고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짧은 수익은 뭐 누구나 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장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내는 건데 쉽지 않죠. 그래서 못 버티세요. 하지만 우리 인생 길잖아요. 결국은 향후에 10년, 20년 이후에 큰 돈 버는 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고 자산 관리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부자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산이 흘러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금 채권,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그 다음이 달러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금 채권으로 돌아가고 주식 부동산, 달러, 그리고 예금 채권 이런 순환 패턴을 갖고 있어요. 지금 주식 부동산의 시기죠. 딱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식 부동산을 사야 될까요? 뭐 사시는 거 막진 않아요. 저도 주식 사고 팔고 하고 부동산도 교체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타이밍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으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죠. 달러입니다. 달러. 근데 달러가 지금 높아졌잖아요. 제가 1190원까지 갔다가 다시 1170원으로 내려왔는데 상대적으로 좋아진 거 아닐까요? 네, 하락한다면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세요. 분할 매수. 예, 매달 얼마씩 또 매주 얼마씩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순서가 오죠? 다시 예금 채권의 순서가 와서 자, 2020년 2018년부터 제가 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으로 2018년도 4월경에 달러 환율이 이 정도 됐습니다. 1114원. 괜찮죠? 네. 그런데 최저는 1060원이 4월 20일 정도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와 이제 제가 안내드리는, 관리해드리는 분들께 달러 투자합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달러만 하면 환차익만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장기 국채, 미국 장기채에 동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때도 가격이 낮았거든요. 이렇게 최저점을 찍고 있었어요. 달러 다음에 국채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아주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 정도에 달러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직접 사도 되지만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달러에서 미국 장기채 투자하는 변액연금에 투자를 했고 이때 3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2018년도 4월 23일 기준이고요. 그때가 달러 원 환율이 1060원. 그래서 한국 돈으로 3180만 원을 투자를 한 거죠. 2020년 3월 20일 기준 자 팬데믹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이 얼마 났냐? 달러 원 환율 1296원까지 갔고요. 그러면 3880만 원입니다. 환차익으로만요. 그래서 환차익 700만 원 수익이 났겠죠. 이거 19%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채는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그때 또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을 플러스로 이거 완전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에서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총 수익은 여기 보시다시피 43%, 국채 수익 24%에 달러 수익 19%를 합쳐서 이 정도가 났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들어갔어도 3만 달러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7,790 이거는 사업비가 먼저 차감됐죠. 그런데도 3만 5천 달러가 넘었어요. 펀드 수익률 28% 정도 됩니다. 자, 잘한 거죠. 이렇게 편하게 투자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 패턴이 나오는 거죠. 달러하고 채권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계속 두시면 안 돼요. 물론 장기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익 실현을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2020년 6월 정도에 3월 달에 삼성전자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쫙 폭락을 하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이제 아까 달러와 미국 장기채에서 중도 인출을 했어요. 그 변액연금에서 중도 인출해서 3천만 원을 딱 꺼냈습니다. 3천만 원 꺼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3번에 나눠 샀습니다. 51,500원일 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딱 3번에 1,000만원씩 3번 나눴더니 583주 정도 매수가 됐고, 그래서 분할 매수 3번에서 평단가가 이 정도 됐습니다. 53,000원에 566주가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뒀습니다. 네, 이렇게 뒀죠. 카카오로 살까도 생각했는데 네이버나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워낙 이제 안전한 거를 추구를 해야 돼서. 그래서 2021년 1월 20일 기준으로 그때 이제 91,600원까지 갔죠. 삼성전자가 89,000원일 때 꼭지에서는 못 잡았어요. 96,800원 같네요. 네, 꼭지에서는 못 잡고 좀 하락하는 어깨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샀던 게 5,188만 원. 그래서 차액 2,188만 원을 얻었고, 이거 수익 72%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계 이렇게 밟아가시면 돼요. 1단계 달러하고 미국채 투자를 하시고, 두 번째는 우량주 투자. 꼭 삼성전자 안 했어도 되죠. 현대차 해도 되고 네이버 카카오를 해도 되는데, 자, 이 패턴이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많이 하락했죠. 예, 그래서 지금 7만원대 왔다 갔다 하시니까 고민스러우시잖아요. 거꾸로 보십시오. 이때 얼마나 고민했어요, 우리. 예, 더 떨어질까봐 진짜 전전긍긍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떨어지는 거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발짝 빠른 분들은 달러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놨다가 또 한 번, 네, 매도하셔갖고 달러를 파셔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다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갖고 했던 투자가 이 정도 됐죠. 8,680 정도로 해서 잘 났어요. 이젠 뭘 해야 되냐? 다시 달러로 가셔야 돼요. 다시 달러를 매수하시는데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하나 팁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식만 자꾸 쳐다보시는데 인프라 펀드 집중하셔도 돼요. 달러와 함께 맥쿼리를 보유하십시오. 저는 맥쿼리 인프라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자, 맥쿼리 인프라는 상장일이 2006년이에요. 그래서 리츠와 다릅니다. 리츠는 뭐죠? 상업용 부동산에 월세 받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SK 리츠다. 그럼 SK가 갖고 있는, SK 그룹이 갖고 있는 그 빌딩들에 월세를 받는 거고, 맥쿼리 인프라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인프라 자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주 뭐 순안 고속도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백양 터널, 천안 논산, 수정산 터널. 한마디로 이거는 그 공실이 나지 않아요. 자, 리츠에 투자하시면 공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도로들, 항만, 인프라 이런 것들은 절대 공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이 맥쿼리 인프라가 보십시오. 자, 6,000원, 5,000원으로 아마 처음에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2008년도 보시면 2,400원, 경제위기에 2,400원까지 내려왔다가 그 이후로 삼성전자와 같은 우상향 그래프를 보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수하셨으면 맥쿼리 인프라의 가장 큰 장점인 배당 6에서 7% 정도 나오거든요. 자, 매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배당주 흔치 않잖아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실적 추이도 매우 좋아서 배당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맥쿼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매도를 해서 다시 삼성전자에 조금씩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ETF도 하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적립으로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앞으로도 돈을 모아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맥쿼리를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현재 맥쿼리가 13,100원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비쌀 수 있어요.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사 모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 모으시고,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부터 맥쿼리를 모았다가 현재 수익률 이렇게 됩니다. 13% 정도 되고요. 더 올랐어요. 이게 12,900원일 때니까 지금 한 뭐 15%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 배당은 플러스 알파잖아요. 배당은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많이 저는 뭐 2,000 이상 있었던 거 거의 다 환매해서 지금 다시 떨어지면 다시 모아 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린다는 게 이거예요.
요게 맥쿼리 인프라고요. 예, 상단이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하단이 삼성전자예요. 근데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맥쿼리 인프라가 이렇게 횡보하죠. 예, 뚜렷하게 못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쭉 오릅니다. 그리고 맥쿼리가 쭉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맥쿼리가 다시 조정받았다가 상승할 때 반대로 움직이는 흐름 보이시죠? 네.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지금은 삼성전자가 맥쿼리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 맥쿼리가 떨어질 때 예,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고, 삼성전자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아래 가격대 있잖아요. 하단 가격.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실 거 아닙니까? 뭐 또 반도체 빅사이클 끝나고 경기 순환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체력이 반도체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4만원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공포에 떨었지만 올라갔습니다. 물론 10만 전자는 어려울 수 있어도 지금 그렇게까지 삼성전자로 두려워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낮아져 있는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사세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금씩 오르면 가만히 두시지 마시고 이익 실현하십시오. 이익 실현하셔서 뭘 사요? 맥쿼리를 사시면 돼요. 그때 맥쿼리를 사신다면 서로 상반되는 자산의 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반대로 한쪽이 또 오르기 시작하면 한쪽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서로 양방으로 투자, 월적립으로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 완성이 돼요.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세금을 꼭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벌어도요, 세금에 다 띄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도 이렇게 올랐는데 예, 종부세랑 보유세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검토하시죠. 50세에 30만 원씩만 우리가 적금을 해도 10년에 3%입니다. 이렇게 돼도 60세, 70세 되면 5,600, 7,500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세금만 해도 1,00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100세까지 모은다면 뭐 3,600인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향후 재테크에 승부가 날 수 있는 중요한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투자연금도 리빌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없애고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지으세요. 그래서 즉시연금 같은 거 갖고 계시잖아요. 예, 즉시연금은 다 좋은데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요거 2억 정도로 그 연금 준비하셨던 분의 포트폴리오인데, 자, 이런 것들을 채권형 변액연금으로 가신다면 수익을 좀 높이실 수 있고 나중에 수령액을 높이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채권형입니까? 금리 지금 오르잖아요. 금리 오르면 채권형 금리도 같이 오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채권이 매력이 떨어지는 거여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금리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달러예금 보유하신 분들은 달러 환차익은 생기시겠죠. 하지만 이게 또 달러가 떨어지면 하락 구간에 들어가면 손실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방식대로 달러와 미국 장기채에 동시 투자하시는 형태를 고민하셔라. 그러면 수익도 올라가고 환차익과 장기채 수익까지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액 상품들은 하락 구간에서는 추가납 하시고요. 추가납, 그리고 펀드 변경 제가 계속 안내 드릴 테니까 꾸준히 하세요. 생명보험 공시 연금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 수령액이 변동이 안 되잖아요. 예, 금리에 따라서 개시하고 나면 그대로 일정 금액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애고 새로 하셔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고요. 저는 받으세요. 수령을 빨리 시작하시거나 중도 인출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ETF와 삼성전자, 맥쿼리 인프라 이런 것들에 지금부터 월적립 투자를 새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가격대에 재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우리가 습관적으로 갖고 있던 펀드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
공모형 펀드들 어떻습니까? 수익 안 나요. 돈이 빠져나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런 시기에서는 운용이 잘 되지 않고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네, 다시 시작하세요. 요새 메타버스라든가 수소 관련이라든가 예, 뭐 BBIG 같은 것들 ETF 워낙 잘 나오지 않습니까? 월적립으로 가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자, 2억 정도의 기준으로 월 89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있을 때는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로 재조정하시면 월에 받을 수 있는 것이 13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나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 배당 3.6 정도 주는데 뭐 3.4로 계산했어요. 그다음 맥쿼리 인프라도 6.6 정도 주면 같은 1,000만 원으로 삼성전자는 월 4만 원씩 받으시는 거고요. 예, 1,000만 원으로 맥쿼리는 5만 원 이상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하시고 10년 있다 2억 7천 될 게 얼마 됐죠? 네, 3억 2,600, 한 3,500이 늘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재테크의 방식이고요. 이런 방법을 꾸준히 적용하시고 그리고 꼭 월로 주식과 채권과 달러를 저축하십시오. 꼭 투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월적립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챙겨가실 수 있고 하락에도 방어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갖고 나도 부자 정말 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할 테니까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